흔히 50대에 접어들면 삶의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공자의 부록처럼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준을 이미 세웠어야 할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하니 40대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 역시 40대가 다 지나서도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가 다 지나도록 남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일삼아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지적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 험담하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에는 맹렬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자신의 지식이냥 말하는 사람, 예의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착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정직함으로 여기는 사람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2500년 전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이 7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낀다면 40대가 지나기 전에 또는 50대에 들어선 이제부터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미움받는 경우입니다. 50세가 되도록 특별한 개인적인 강점이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조차 읽지 않는 자신,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 자신, 늘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자신을 볼 때 오는 고통은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20년이 넘는 시간을 일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한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 없음은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가치 있는 핑계는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나만의 브랜드를 갖추지 못한 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좋은 핑계에 불과한데 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0대는 분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직장은 물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차장, 부장이나 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 한 달, 1년이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제대로 된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좌충우돌하며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미래를 위한 나만의 브랜드나 강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옛날 공자의 말,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대가 다 가기 전에 60대, 70대, 80대를 빛나게 할 자신만의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대가 다 가기 전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50대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빠르든 늦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녀노소, 도시든 시골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월세에 살아도 행복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필요하고 결국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은행 대출금이 집값의 절반을 넘어도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50대에 깨닫게 됩니다. 처사일을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고 상사 눈치 때문에 외출도 못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운동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아이들의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일주일에 단 하루인 일요일마저
한 달에 겨우 2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고 조르는 아이를 뿌리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와 전세를 거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모두 이해받고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차와 새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서운함이 채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가 1순위, 가족이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된 채 50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으면 재화만 사성이 아니라 가화만 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하고 아이들과도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서 결혼한 사람들도 수십 년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좋았던 형제간의 우애도 유산 상속 문제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5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좋았던 형제들도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면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안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속 문제가 현실이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불편해지고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 역시 불편해집니다. 누가 화를 내든 아이들은 몇 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내며 출근하면 회사 일도 엉망이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화만 사성이며 부부가 화목하면 재화만 사성이라는 것을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공자의 평소 생활 모습은 논어 향당편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공자의 식습관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대사구라는 고위 관직에 있던 짧은 기간의 기록을 통해 공자의 까다롭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자가 비교적 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도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실내 공기오염, 도시매연, 녹조, 기후변화, 세대 갈등, 빈부격차, 예민해지는 감정, 업무 및 인간관계 스트레스, 불평등한 사회, 분열, 가정폭력, 성폭력, 가짜뉴스, 지식인의 부정과 리더들의 부패 등 벗어나기 힘든 스트레스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이야말로 온전한 건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50대가 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건강의 적신호가 켜집니다.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이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밀려납니다. 정년퇴직까지 버틴다고 해도 60대쯤에는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됩니다. 사회적 연결이 멀어지면서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동안의 대우와 인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스스로 격을 따지고 권위를 바라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나 평균 건강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공허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과제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인생의 50대 고개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부자가 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50대가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한 분야의 획을 그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자께서 나이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하게 만든 재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요즘 50대들이 조직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명이라 불리고 위기에서 일어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야 훌륭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난 덕에 부를 이루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준비한 것 없이 밀려 퇴직한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죠. 물론 모든 이가 다 훌륭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열중할 것이 있고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40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은 노년의 청년기다라고 했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큰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 들어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환경과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치욕적인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서를 펴낸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 유배지에서 18년이나 보냈지만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선 다산정약용 그리고 50대가 넘어 제주도로 유배 갔던 추사 김정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극한의 생활 속에서도 추사체로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50대가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의 부모님 상이 대부분입니다. 50대는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던 부모였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은 부모가 늘 먼저가 아니었음에 깊은 후회를 합니다. 몸 관리가 부실했던 제자 맹무백이 효혜관에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매우 감명했습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나라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은 몸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 효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뛰어난 특기를 갖거나 훌륭한 학교에 진학하거나 우등상을 받거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그 다음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거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든 부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장남, 장녀는 물론 차남, 차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병든 부모,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병원에 눕혀놓고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바라보면서 서로 핑계만 댑니다. 서로 원망하며 눈치만 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일, 심지어 2일 내 정광석화처럼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도 마치기 전에 유산 싸움에 돌입합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장녀는 장녀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동안의 공적을 내세우며 결국에는 법적 잣대까지 들며 소리칩니다. 부모와 이별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자매들과의 이별 아닌 이별이 시작됩니다.
남보다 더한 깊은 애증의 상처가 터진 후에야 잠잠해집니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아가 거보라는 지역의 읍제가 되어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는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에만 연연하면 큰일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의 리더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전임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사사롭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라는 공자의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공자는 50대가 넘어 그토록 바라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도제라는 작은 읍의 읍제가 되었고 이후 대사구로 발탁되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로 노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천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어 그간의 삶을 회고하며 50대를 지천명이라 한 것입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가 되었습니다. 50대가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은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에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연차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채 마음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생겨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었기에 자신도 그 길을 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대가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대,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대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이 꺾일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60대의 정년퇴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전하고 크고 작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50대, 60대가 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장 일에 열중하다 보니 책을 멀리했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세까지 산다면 50대, 60대는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 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전공과 학교 선택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점수에 근거하여 학교와 전공을 선택한다 해도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전공의 중요성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의 선택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최종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첫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 시작한 입사 동기들과 언제까지 함께 동고동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50대, 60대에 깨닫습니다. 40대에 떠나든 50대에 떠나든 혹은 정년퇴직을 하고 떠나든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40대에 떠나면 40년, 50대에 떠나면 30년, 60대에 떠나도 20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직과 전직을 시작하면 몇 번을 더 옮겨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직과 전직 없이 첫 직장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에서의 정년퇴직이란 꿈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불혹의 갈등 시기와 지천명의 50대를 지나 이순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면 겉보기에는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말리는 경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직과 전직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이나 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로 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힘을 얻어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것을 만들면서 힘을 얻지는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놓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70세가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 서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은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신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충외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한 내강외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길에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30대의 오도일이관지와 50대의 오도일이관지는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30대에 듣는 오도일이관지는 희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 청사진에 새겨질 분명한 나의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은 있으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은 시작되었으나 계속 가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에 치여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30대는 희망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50대에는 불가능하지만 30대에는 가능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30대에 그 길을 생각하고 꿈꿔야 합니다.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50대에 듣는 오도일이관지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누구나 50여 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일관성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취업하여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가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삶과 여정이 마음에 들고 흡족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일관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아쉽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는 공자의 오도일이관지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 것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대에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대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0대에 오도일이관지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20년이 지난 70대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50대에 조급하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입니다. 50대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것은 그것 이외의 대부분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실 시간을 내고 책 읽을 시간은 내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가정생활에, 대체하기 어려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50대는 더 희망적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20대의 미숙함, 30대의 치열함, 40대의 흔들림도 줄어든 50대는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세부터 70세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세부터 90세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대는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지금의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주업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제자였던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위해 애통해야겠느냐. 슬프다.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나를 망쳐버리는구나. 공자는 아내를 그 누구보다 아꼈고 아내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가리켜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춘 것은 보지 못했다. 앞에서는 별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보였으나 물러난 뒤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배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던 이도 아내였고 가장 어진 제자도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안빈낙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 총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졸업은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승진은 했으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은 됐으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는 됐으나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수가 있고 5년은 넘겼으나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하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30대에 일입은 하였으나 40대에 부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40대에 부록은 하였으나 50대에 지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대에 지천명은 되었으나 60대에 이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60대에 이순은 되었으나 70대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대는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신체적으로도 활기왕성한 나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부록의 40대인 듯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가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공자의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싹이 트였으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웠으면 당연히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누구든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지요. 50대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50대는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대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이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공자는 지천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50대라고 합니다.
논어에는 군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수양과 성향에 따라 공자가 제시하는 군자의 정의가 달랐습니다. 자공은 언어 쪽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평가받은 제자입니다. 열국을 뛰어다니며 노나라의 안위를 위해 훌륭한 외교수를 펼쳤으며 공자 사후에는 제나라에서 재상을 역임했습니다. 공자가 보기에 자공은 말이 행동을 앞섰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관해 묻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 본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훈수는 누구나 쉽게 둘 수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훈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여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그 결과를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평과 비판을 앞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며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문제 없는 날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50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실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되는 삶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성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50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살아온 만큼 더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인생 후반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인생 전반은 처음 살아보는 경험이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어려웠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조금 다릅니다. 50년이라는 경험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지식 기반의 사회를 살아가며 학교 학습이 끝난 다음에도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지, 욕심과 품위의 갈등 속에서 어떤 교양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에 필요합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게 사는 삶이며 어떤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삶의 모습인지를 알아야 인생 후반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를 사려해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며 시들지 않는 삶의 생기를 위한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계속 불게 할 수 있는지, 육체의 노화와 함께 꺾일 수도 있는 생각과 사고의 폭을 어떻게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인생 후반에도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공감적인 삶의 모습을 하프타임에 그려야 합니다. 50대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50년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필요합니다. 꾸준함과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희극과 비극을 가르는 것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은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50대는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강점을 선택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50. 나의 삶은 이제부터입니다.